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기술경 경제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박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들이 사실은 오셨다가 또 개인적인 일정으로 일정이 바뀌시고 하셔서 여러 학회들 있지만 기술경 경제학회가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사실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참여를 많이 또 정책 개발에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는 학회여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20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을 아주 무겁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새로운 연구자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또 같이 고민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분도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발표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질문하시는나 토론하시는 분들도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서로 배우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편 논문이기 때문에 15분 내외 또 충분히 발표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조금 빨리 끝내고 싶다, 좀 단축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토론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논문은 키스텝의 김주일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는데요. 논문 제목은 직접 지원 vs 간접 지원,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 모색이라는 타이틀의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주일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 제목은 들으셨다시피 직접 지원 대 간접 지원,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 모색입니다.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약간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중소기업 R&D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기관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R&D 예산 정책센터는 기획정보를 지원을 하는 부서고요. 정부와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지 고민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 R&D 지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연계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살짝 살펴보고 선행 연구 검토한 후에 체계적 문헌 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학회에 제출했던 논문에는 이제 메타 분석 부분이 없었는데 제출하고 나서 메타 분석이 보완이 돼서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중소기업 정책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 성숙됐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의 역사를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또 이민아 박사님께서도 여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굉장히 주역으로서 계시고 또 그걸 잘 아실 텐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위상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R&D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R&D에 대한 직접 지원, 보조금 성격이죠. 돈을 주는 것. 그것은 2조 9천억 원 규모고 간접 지원, 조세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1조 규모입니다. 요것을 합치면은 4조에 가까운 규모가 2016년도에 산출이 되고 지금은 물론 4조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러한 직간접 R&D 지원이 과연 기업의 자체 R&D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학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직접 지원이 타당한 것인가 간접 지원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을 시도해보는 것이 아주 시의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구성은 중소기업 R&D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기존의 중소기업의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학교에다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후에 보완된 부분, 메타 분석을 통해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어떤 효과 크기로서 실증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검증한 후에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탐색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두 가지 지원의 비중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까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국가 R&D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중소기업에 가져갔던 부분이 2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현재는 2조 9천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가 R&D의 15.2%를 차지하고요. 그동안 제시된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 8.4%는 전체 주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국공립연구기관 다음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공립연구기관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체로서 비중 증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산출 방식, 이건 국가 R&D가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 건데요. 이걸 통해서는 약 3조 가량이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R&D 규모랑 크게 차이는 없는 규모죠. 조세 지원, 간접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간접 지원의 항목으로 들어가고 2조 6천억 원 규모가 2018년에 전망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좀 다르게 산출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볼드칠되어 있는,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연구인력 개발비와 연구인력 개발 설비 투자세 공제,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중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연구개발 부문의 조세 지출 전망치 총액이 94.4%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중소기업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살펴보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이 주황색인데요. 1조를 가져갑니다. 중소기업이 2016년도에 1조를 가져가고 설비 투자세 공제는 중소기업이 52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조 892억 원을 중소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중견 대기업은 1조 877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요 설비 투자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쪽에서 거의 대등한 중견 대기업과 거의 대등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규모 차이를 살펴보면 직접 지원 대 간접 지원 비중은 72.7 대 27.3의 비중으로 중소기업이 R&D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변화 추이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직접 지원 파란색인데 범례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파란색인데 직접 지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죠. 간접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비슷한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연평균 12.4% 증가했고 간접 지원은 8.9% 증가했습니다. 간접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은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7년도를 최초로 봤을 때 1.5조에서 4.0조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가 구축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새로운 걸 가지고 거기다가 한 숟가락 올려봐야 사실상 거의 연구자로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현실이고요. 이러한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들을 종합한 연구는 있는가? 이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외국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기여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해외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중소기업 R&D 촉진과 구축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한 연구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데이비드 에달의 2000년도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연구였고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유인 효과가 많다라는 부분에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린 2018을 보면 이러한 종합적 연구를 다시 한번 종합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 그동안 종합적 연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정보 R&D의 유인 및 구축 효과에 대한 차계적인 고찰과 메타 분석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고요. 직접 지원에 대한 222건 중에 122건은 보완 효과를 제시했고 46건은 대체 효과를 보고해서 보완 효과가 쉽게 말하면 이제 반타작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세 지원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탄력성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서 유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패트린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중소기업 R&D 지원이 다양한 성과,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발생시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기업 R&D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한테도 함의를 주는 것이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 목표를 경영 성과라든지 기업 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상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면은 연구가 굉장히 산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R&D 지원의 영향은 기업 자체 R&D 투자의 가장 유인 효과가 명백하고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인 효과는 직접 지원이 우세한 반면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간접 지원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연구, 기존 연구를 종합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이 김호근병건 2011년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는 메타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 회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효과 크기는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기업의 R&D 유인과 촉진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가를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지원이 자체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9건의 연구가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 지원이 자체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건의 연구만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냐? 사실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간접 지원을 하나의 변수로서 도출하는 실무적인 연구자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는가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지원을 예측하는 방식이 직접 기업한테 물어보는 방법, 너 얼마 받았어요? 간접 지원 얼마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방법과 비인덱스라든지 사용자 비용 이런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가상의 추정 변수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 R&D처럼 명확한 국가 승인 통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로 간접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 지원을 받는 시점도 R&D 투자를 하고 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지원의 연구가 이렇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19건 여자 직접 지원이 여기서는 3건만 있는 것을 보시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같은 모델에 넣어서 돌린 연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건이 확인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문헌을 내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을 넣고 한번 기술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체계적 문헌 고찰인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체계적 문헌 고찰이죠. 체계적 문헌 고찰 중에서도 투표법에 해당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그것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 유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유인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투표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21개가 확인됐는데 그 중에서 15건, 71.4%가 유인 효과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기업 규모별로 저희가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20건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 10건, 절반이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지원이 대기업에 가는 것은 그보다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57.1%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간접 지원의 영향인데요. 간접 지원의 영향은 아까 보신 것과 달리 이제 절반가량 숫자가 뚝 떨어지죠. 확인된 것 숫자 자체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직접 지원에서는 연구수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구축 효과들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간접 지원에 있어서는 연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축 효과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의성이 없어요라는 것은 2건이 발견되었지만 구축 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다 유인 효과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 적은 수의 연구들이. 여기서 우리가 간접 지원이
많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인 효과의 확률 측면에서는 직접 지원보다 좀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 연구에서 두 가지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을 때 어느 쪽에다 투표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를 살펴봤을 때 간접 지원이 유리하다는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견 대기업에서 간접 지원이 많다는 게 훨씬 더 명확하죠. 중소기업에서 간접 지원이 많다는 게 좀 더 많은데 연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유형별로 어떤 지원이 갔을 때 기업 유형별로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를 살펴봤을 때는 직접 지원을 했을 때 중견 대기업이 좀 더 개수가 많습니다. 유인 효과가 나왔다는 개수가. 그리고 간접 지원을 했을 때 중견 대기업이 좀 더 유인 효과가 높다라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단위를 최초의 지원 형태로만 놓고 보면은 중견 대기업에서 유인 효과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금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약간은 복지적 성격, 창업기업이라든지 한계기업, 부족한 기업, 역량이 아주 부족한 기업들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인효과 측면에서 그 중견대기업이 좀 더 많은 투표를 얻지 않았냐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연구들이 많지가 않고 또 연구자들이 중복되는 것들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메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메타 분석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실증 분석에서 나왔던 수치들을 계량적으로 평균을 내고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일반화된 지식을 체계화해서 개별적인 실증 분석 연구들을 종합한 통계적 접근 방식인데요. 이것의 의의는 정성적 주관적인 문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메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과 크기를 산출하는 겁니다. 효과 크기는 어떤 실험에서 나타난 실험의 효과, 처치 효과죠.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각 연구에서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이제 평준화시키고 계량화시키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관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효과 크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메타 분석은 효과 크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거죠. 효과 크기의 종류로는 평균에 기초한 효과 크기, 승산비에 기초한 효과 크기, 상관계수에 의거한 효과 크기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 지원을 하면 그것이 기업의 R&D를 얼마나 촉진하는가에 대한 그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 효과 크기를 활용해서 기업의 R&D에 대한 유인 효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효과 크기를 결국은 비교하고 싶은 게 이 연구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기업 R&D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조세 지원의 효과 크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업 규모별로 효과 크기의 차이를 갖는가. 그렇다면 중소기업 R&D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과 조세 지원 중 가장 효과적인 것, 더욱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까 32건의 체계적 문항 고찰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24건이 남아서 이제 메타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24건의 연구들이고요. 이러한 방법론들에 의거해서 24건의 연구의 효과 크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T값이나 F값을 R값으로 전환하고 R값은 그대로 쓰고 회귀계수도 R값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R값을 피셔의 G로 전환한 다음에 그것의 역별량 가중치와 가중평균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효과 크기를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 크기를 산출한 피셔 G를 값을 R값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적인 효과 크기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는 해석할 때 그 1과 3과 5로 구간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효과, 중간 효과, 큰 효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고중 효과와 랜덤 효과 중엔 랜덤 효과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산출하고 싶었던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 크기를 산출해봤습니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효과 크기죠. 간접 지원의 효과 크기가 0.19로 직접 지원 0.14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 지원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간접 지원의 효과 크기가 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 크기가 0.2 수준이죠.
0.3이 중간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낮은 수준이다. 다른 영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높진 않을 것이다. 좀 정부 지원의 효과 자체는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정부 지원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의 효과 크기가 상당히 큰 차이로 놓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유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간접 지원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직접 국가 R&D 사업을 향한 대한 직접 투자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가 알고 싶은 샘플이죠. 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간접 지원보다 효과 크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들의 기업별로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이 효과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효과 크기 자체가 낮은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조세 지원보다 보조금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행 직접 대 간접 지원이 7대 3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효과 크기의 비중의 어떤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비중만 놓고 보면 56대 44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현행 비중이 너무 과대하지 않은가, 직접 지원이 과대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결론을 내보면 대기업에 대한 투자 줄이는 거 맞다. 그리고 대기업은 조세 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가는 거 맞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현재 보조금 위주로 추진되는 국가 R&D 지원하는 거 맞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실비중이 7대 3인데 메타 분석으로 확인된 그 효과 크기는 6대 4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 합쳐진 규모 안에서 조세 지원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과 포트폴리오 수립이 필요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되고 또 조세 지원 방식도 다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세 지원의 공백이 없이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분 기준, 지금 단기분과 증가분으로 적용하는데 증가분 적용 조건을 완화해야 되고 신규 인력 채용할 때 조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R&D 조세 지원 일모를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순히 R&D 지원에 대해서 그 분산된 정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통합한 하나의 비중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접 지원에 대한 영향은 많이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 조세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데이터 공유 체계를 지금 우리가 국가 R&D에 대해서 데이터 공유하듯이 더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간접 지원에 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지원과 일반화시켜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연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타 분석의 정교함은 올라가는데 간접 지원 연구 자체가 지금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간접 지원의 연구가 아까 얘기했던 방법들을 사용해서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7대 3과 6대 4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의 비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의 비중이 타당해서 적정점을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와 통계상의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현재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를 활용한 메타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 지원만 갖고 기업 R&D의 증감을 논했는데 다른 변수들을 같이 넣어봐야 정부 지원의 유인 효과에 갖는 효과를 좀 더 명백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다음에 제가 할 앞으로의 연구에 집어넣어서 후속 연구를 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 R&D 지원의 포트폴리오,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죠. 직간접 지원의 비중을 집어넣은 그것을 제시한다면 제 연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논평은
서울대학교 박원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논평을 꼭 편하시게 하셨습니다. 네. 예, 마이크가 예, 서울대 글로벌과학교육센터에 있는 박원구라고 합니다. 예, 이 논평을 맡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좋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이렇게 잘생긴 젊은 분이신데 나와가지고 아주 모션도 아주 잘 써가면서 아주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주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한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문헌 조사라든지 기초 조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게 충분히 다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보안 연구를 위해서 드리면 여기서 이제 직접 지원하고 이제 간접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명칭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직접 지원이 그러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밖에 없는지 아니면 간접 지원은 조세 지원밖에 없는지 그걸 이제 아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실 것 같은데 그걸 조금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간접 지원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제목을 국가개발 연구개발 사업 때 조세 지원의 효과 분석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마 충분히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메타 분석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혹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간접 지원이 직접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원 금액별 연구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연구를 많이 했을 때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지원 금액이 훨씬 적을 테고 적을 텐데 이제 대기업보다는 적겠죠. 그런 이제 금액별 비교해 가지고 연구한 건 혹시 없는지 그런 걸 좀 문의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더 받고요. 그냥 모아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지금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아마도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적 지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지원의 간접을 넘어가지고 개별적 지원이냐 아니면은 생태계 공통 플랫폼을 만드는 공유경제 차원의 지원이냐 이게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개별 지원의 네트워크 효과는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플랫폼적 지원 체제 구축이 앞으로 필요한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따 답변하실 때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혁신 쪽 연구에서 가장 실증력가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R&D subsidy 이펙트가 있느냐 없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더 어디셔널리티라고 표현하는 정부가 투자했더니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더라 하는 거죠. 유인하는 거죠. 반대로 이거에 반대되는 게 구축 효과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했더니 기업들이 정부가 안 하면 자기 돈을 할 건데 정부 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투자를 줄이더라. 이게 구축이고 그 가운데가 이제 효과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게 요즘 가장 연구가 많은 영역인데 논란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박원 교수님 코멘트처럼 저는 궁금한 게 R&D 수혜에 대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메타 분석을 하셨지만 이게 메타 분석 조건을 넣으실 때 사실은 로 연구들이 R&D 수혜 금액을 가지고 한 건지 수혜 여부만을 했는지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보신 게 있으신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